현지 시각 25일 이란군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에서 이란 해군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인 가데르 여러 발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겨냥했으며 이에 따라 이 항모가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데르는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대함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3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람 이란이 이란 해군 참모총장은 항모 강습단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적대적인 함대가 우리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이란 해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제31해 병기동부대가 일본에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 상륙함 뉴올리언스호로 이동 중이며 제11해 병기동부대도 예정보다 3주 이르게 강습 상륙함 복서호에 탑승해 캘리포니아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도 중동 전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 부대를 합하면 지상군만 약 7,000명 규모로 이란의 하르그 섬, 아부무사 섬 등 걸프 해역의 요충지를 기습 점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2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이란 하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를 전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미군 병력은 틸트로터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타고 낮게 비행하며 하르그 섬으로 접근해 착륙하자마자 핵심 석유 수출 거점 전역으로 흩어져 주요 거점을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때 이란은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미군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 석유 시설을 직접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자제한 채 미국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도록 두고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미국은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도 이란의 석유 추출을 차단할 수 있고 동시에 글로벌 유가 급등이라는 충격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불과 약 24km 떨어져 있어 미사일, 드론, 포병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 피해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해당 지역의 기뢰 저장소와 미사일 벙커 등 90여 개 목표를 타격한 상태로 이는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위한 전장 준비 단계로 해석됩니다. 작전은 짧고 강력한 정밀 타격 이후 헬기와 항공기를 통한 공중 강습으로 이어지고 이후 상륙정을 통한 장비 투입과 함께 해안 거점을 확보한 뒤 섬 전체로 확장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함정을 해협 밖에 두고 장거리 공중 투입만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최대 1600km 거리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공중 투입 역시 이란의 드론과 대공 사격에 취약하며 인접 국가 기지를 활용할 경우 해당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존재합니다. 또 미국의 지상군 병력들이 이란의 드론과 포격 공격 범위 내에 있어 작전 위험도가 매우 높은 만큼 미군의 모든 항공자산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이 중동 지형을 바꿀 역사적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강경파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뜻을 비치면 빈살만 왕세자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란 정권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바람 배경에는 사우디의 경제 구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 재정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은 유지돼야 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이 커질수록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역시 에너지 수출 확대와 자국, 셰일, 산업 수익성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 긴장이 지속될수록 양측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각국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무역 수지의 악화와 환율 불안까지 겪을 수 있어 중동발 리스크가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지 시각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며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 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는 달리 미군의 움직임은 분주한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육군 최정예 제82 공수사단의 3,000명 규모 전투부대를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며 공식 파견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2 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은
육군의 긴급 대응 부대로 고도의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해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이내에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2공 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이 중동에 배치되면 미국의 군사작전 선택지도 넓어지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전략적 요청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작전도 가능해집니다. 또 일본에 주둔하던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뉴올리언스함 그리고 제31회 병원 정대 소속 2200명이 27일 미중부 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재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발표하고 악재는 장이 끝나거나 주말에 발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실제 군사작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지상군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도착하려면 며칠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한 닷새가 27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초동 보고에 따르면 테헤란 심장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의 표적을 현재 공습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은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 핵심 인프라와 서로의 핵시설을 겨냥하는 단계로까지 확전되며 중동 정세 전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측은 서로의 핵시설과 군사거점을 직접 타격하며 레드라인을 사실상 무너뜨렸고 특히 핵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단순 군사 충돌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를 긴장시키는 요소입니다. 방사능 유출 우려와 함께 주변 국가들의 군사 개입 명분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면서도 군사 옵션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이란의 대응 수위입니다. 만약 이란이 직접적인 대규모 보복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영내, 미군 기지 공격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적 대응에 그칠 경우 긴장은 이어지되 충돌이 관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양측이 핵시설까지 타격한 상황에서 중동 정세는 언제든 통제 불가능한 국면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직후 돌연 5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긴 조치로 보이지만 군사적 관점에서는 전력 집결을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미 31회 병원 장대와 미 육군 82공 수사단과 같은 신속 대응 전력이 완전한 작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수율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5일의 공백이 단순한 유예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국면에서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필요시 기습적 군사행동을 선택해왔습니다. 외교적 메시지를 앞세워 상대의 경계를 낮춘 뒤 실제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이 반복되어 왔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 역시 단순한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르그섬 장악을 비롯한 보다 정교한 군사 작전을 위한 사전 정지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82공 수사단의 경우 즉각 대응 부대에서 차출되는데 약 3,000명 규모의 여단으로 18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전력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데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르그 섬의 비행장이 이달 13일 미군의 폭격으로 손상된 만큼 해병대 전투 공병들이 비행장과 기타 공항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한 후 81공 수사단이 해병대로부터 작전을 이어받는 역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초기 돌파에 강하나 장기 주둔 능력에선 82공 수사단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지상군을 이란과의 전쟁에 투입해 하르그 섬을 장악한다면 이란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지 않으면 미국은 그들의 여러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며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전소 타격은 이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안기고 전후 국가 재건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사용을 주저한 방안인데 전쟁이 길어지자 최후의 카드를 꺼낸 모양새입니다. 이란 역시 연료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적에 의해 공격받으면 미국과 그 정권 소유의 영내 모든 에너지, IT, 담수화 기반 시설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이 담수화 시설을 주요 타격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상대의 생존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기후 특성상 담수화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해수 담수화 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 단기간 내 식수 공급이 마비되고 산업용수까지 차질이 발생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발전소 공격에 맞대응해 상대 국민의 일상과 국가 기능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비대칭 카드를 꺼낸 것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넘어 물을 전쟁 수단으로 확장시키며 갈등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공격하자 이란도 맞대응 성격으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 아라드, 디모나 등에 있는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모나에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의 중심지인 시몬 페레스 네게브 원자력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디모나와 인근 도시 아라드에선 최소 175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는데도 미사일 요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군의 공격이었으며 벙커버스터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나탄즈 핵시설 외부의 방사능 수치 증가 등 특이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날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란의 전력 핵 연구개발센터를 폭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던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4,000km 떨어진 인도양에 미국과 영국의 공동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 섬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서유럽까지 사정거리에 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 중동 전쟁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며 이란이 더 이상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능력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상태를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황이라고 하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역 강대국을 넘어 일각에서는 세계 강대국이라 부를 정도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18일간 이란 전역에 12,000발의 폭탄을 투하해 방공망의 85%,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를 파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으로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의 해군 기지까지 타격하며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전방위로 무력화한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는 단기간 내 안정되기보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란은 직접 충돌 대신 대리 세력과 비대칭 전력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호르무즈 해협 등 에너지 요충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주둔하던 미 해병대가 이르면 이번 주말 중동에 도착할 거란 전망도 잇따르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만약 이란이 무고한 나라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힘과 위력을 동원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규모로 폭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힘과 위력을 동원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규모로 폭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공격을 승인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당한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가운데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를 미사일로 폭격하고 이란이 세계 최대 LNG 수출 공장이 있는 카타르 라스라판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나온 발언입니다. 중동 정세는 단기적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에너지 인프라를 둘러싼 보복의 악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과 이란의 보복, 여기에 미국의 초강경 경고까지 더해지며 분쟁은 더욱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파르스와 라스라판 등 핵심 가스 시설이 타격 대상이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유가가스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중동 정세는 장기 충돌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남서부 해안 아살루이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해역과 맞닿은 아살루이의 파르스 특별경제에너지 단지는 이란의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로 세계 최대의 해상 가스전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아 정제 가공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한 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폭격한 적은 있지만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은 카타르와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 가스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31 해평원 정대원 2,500여 명을 태운 트리폴리 함이 싱가포르 인근에서 포착됨에 따라 미의 병대가 하르그 섬에 상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폴리함은 스텔스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까지 갖춘 사실상 중형급 항공모함으로 현재 속도라면 주말쯤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미군의 추가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